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금까지 선물 옵션에 대한 그 포지션과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종합적으로 그 선물, 요거 노란색으로 해야 되죠. 선물 옵션의 포지션의 특징과 이제 그 각 포지션의 만기일의 수익 구조를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선물 종합 포지션과 만기 수익 구조 요거 두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으면 선물 옵션 흐름이라든지 수급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 이해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선물 옵션, 우선 이제 선물 옵션에는 지수, 선물과 지수 옵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 주식 선물이 있고요. 또 개별 주식 옵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먼저 코스피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닥 15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만기가 3월, 6월, 9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24년도는 3월, 6월, 9월은 이제 종료됐고요. 12월이 남아서 12월이 이것이 최근월물이죠. 가장 가깝게 있는 월물이라는 거죠. 가깝게 있는 월물이 최근월물. 그 다음에 있는 것이 2025년도 3월물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 가깝다. 차근 월물.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6월달이지, 6월. 이것이 원월물. 요거를 이제 원월물. 그 다음에 9월물. 이것이 원월물이죠. 이것도 원월물. 최고로 멀고 있는 것이 최원월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멀리 있는 것이 차원원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4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선물 만기일은 주식시장하고 똑같죠. 개별 주식 선물하고 똑같습니다.
만기일은 두 번째, 첫 번째 돌아오는 목요일,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돌아오는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조심할 것은 둘째 주 목요일 아닙니다. 첫째 주, 둘째 주 목요일 아닙니다. 두 번째 돌아오는 목요일. 네, 이것이 이제 선물 옵션의 만기일이고요. 선물의 만기일이고, 옵션은 네,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은 매월 돌아오는데요. 이것도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네, 이것도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미니 옵션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주문 증거금이 좀 작지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주간 단위로 만기일이 돌아온 거, 그냥 목요일이 만기일이죠. 주간 단위.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한다. 이거는 이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도 있지만요. 코스피 200 지수 추정 종목으로서 이제 추정하는 것으로서 이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게 있고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 상승을 하는 거는 선물 매수가 있습니다. 선물 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는 콜 옵션 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풋 옵션은 매도가 상승 베팅하는 겁니다. 매도. 이거 조금 까다롭죠. 요거 풋 옵션 매도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다. 다음에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선물 매도 있습니다.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콜 옵션 매도. 그 다음에 풋 옵션 매수. 상승의 세 가지, 하락의 세 가지. 요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들어가서 한번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일일 매수. 여기 선물 한 달간 2024년 8월 18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의 누적 순매수입니다. 개인은 4,4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선물 매도. 지수 하락에 베팅한 거죠. 외국인은 8,400억.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기관은 뭡니까?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하락에 베팅했죠. 이게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 포지션. 콜옵션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은 개인과 기관이 있고요.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풋옵션 볼까요? 풋옵션은 상승에 베팅한 거는 외국인입니다. 풋옵션 매도가 상승이고요. 풋옵션을 사는 것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매수는 하락, 매도는 상승. 자, 이렇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요거를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자, 수익 구조. 여기 요걸 파라골로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상승이고요. 여기가 하락입니다.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자, 저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입니다. 자, 요거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선물 매수는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수익은 극대화되죠. 지수가 하락할수록 손실은 극대화되는 거죠. 자, 다음에요. 콜옵션 매수자. 콜옵션 매수자는 지수가 상승에 베팅하는 거니까요. 이거 다 상승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상승에 베팅. 상승할수록 수익은 극대화되죠.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는 지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프리미엄으로 환정돼요. 하락하면. 그럼 대신 왜 그러냐? 이미 프리미엄을 콜옵션 매도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수가 상승하면은 살 수가 있지만 하락해버리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프리미엄으로 환정되는 거죠. 그래서 좀 콜옵션 매도보다는 좀 유리한 건데, 유리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풋옵션 매도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그러나 지수가 상승에 성공하더라도 수익은 프리미엄으로 한정된다. 왜 그러냐? 풋옵션 매수자가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의 대가로 살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그 수익을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락해버리면 손실은 극대화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자,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 선물 매도가 있고요. 콜옵션 매도가 있습니다. 풋옵션 매수가 있고요. 자, 선물 매도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지수 하락에 베팅해요. 자, 지수가 하락했는데 선물은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극대화되죠. 반대로 상승해버리면 손실은 극대화되는 거죠. 정반대로 가는 거죠. 다음에 콜옵션 매도. 예상대로 지수의 하락에 성공했더라도 콜옵션 매도는 이미 프리미엄을 지급받고 그것을 프리미엄을 준 매수자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하락해서 크게 손실이 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살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 성공했더라도 수익은 콜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만 받고 끝나는 거죠. 반면에 상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승해버리면 손실은 극대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콜옵션 매도자가요. 풋옵션 매수자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하락에 베팅했는데 성공했어요. 하락에 성공했으면 이 하락할수록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반면에 이 하락하지 않고 반대로 상승으로 갔으면 지수 상승이라는 손실은 프리미엄은 이미 한정되죠. 왜 그러냐?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의 대가로 지수가 상승해버리면 자기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풋옵션 매수자가 풋옵션 매수자는 지수 상승으로 손실이 자기가 지급한 프리미엄만 손해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그 만기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요것이 이제 또 복잡하니까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선물 매수. 지수 상승 베팅하는 거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선물 매수,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가 있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하락에 베팅하는 거.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선물 매도, 옵션 매도, 콜 옵션 매도, 네. 그 다음에 풋 옵션 매수. 네. 이거는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해야 수익이 나는 거죠. 세 가지 수익 나는 구조를 봅시다. 지수 하락에 베팅 안 쓸 때 수익 나는 거. 선물 매도는 하락에 베팅했으니까 하락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죠. 반면 풋옵션 매수도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하락이 성공했으면 하락할수록 수익은 극대화된다. 이 두 가지가 그렇고, 근데 반대로 이 콜옵션 매도자는 지수 하락에 매도하는 거죠. 콜옵션 매수가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니까요. 하락에 베팅하는데, 얘는 지수에 성공하더라도 이 수익이 극대화되지가 않고요. 극대화된 수익은 콜옵션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받고 그 대가로 살 권리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수익을 제로해요. 그래서 대신 그 매도자가 이미 받은 프리미엄으로만 수익이 한정되는 거죠. 반대로 이거는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손실은 아주 극대화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기는 반대로 선물 매도도 하락하면 수익은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상승하면 손실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게 하락할수록 수익은 극대화되지만 풋옵션 매수자는 지수 상승이라는 손실은 이미 프리미엄 대가로 살 권리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손실은 프리미엄으로만 한정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수 하락에 대한 베팅에 대한 성격이고요. 자, 다시 이제 이번에는 지수 상승에 대한 것입니다. 지수 상승은 선물 매수,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에 베팅한 것이 예상에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물 매수는 상승하면 수익이 극대화되잖아요. 반대로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예상이 틀려졌을 때는 손실이 극대화되는 거죠. 풋 옵션도 어떻게 됩니까? 콜 옵션도 상승에 숙되는데 성공하면은 수익이 극대화되죠. 네, 반대로 이제 하락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락했을 때는 콜 옵션은 좀 달라지죠. 왜? 권리를 이미 매수한 권리, 지급하고 프리미엄을 지급한 대가로 살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포기해버리면 손실은 지급한 프리미엄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극대화되어도 이것을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그 손실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 콜옵션을 매수할 때 매도자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있잖아요. 그것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풋옵션 매도자는 역시 상승에 이렇게 베팅하잖아요. 네, 상승에 베팅했는데 지수가 상승에 베팅하더라도 성공해서 지수가 올라가지고 성공했더라도 수익은 프리미엄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네. 요거만 왜 그러냐면 이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살 권리를 획득한 그 콜옵션 매수자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손실이 나는데 권리를 사겠습니까?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미 받은 프리미엄으로만 상승 나나. 근데 반대로 하락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락할 때는 하락한 만큼의 손실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런 구조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흐름에 대하여 좀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이제 좀 익혀두면은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 선물 매수, 콜 옵션 매수, 그 다음에 풋 옵션 매도.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콜 옵션이나 풋 옵션이나 있잖아요.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준다. 이렇게 지불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요.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다. 네, 이런 개념을 기본적인 개념을 좀 숙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자, 선물을 매수하는 사람은 이건 지수가 상승하면은요, 이 상승한 만큼의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이 극대화됩니다. 그렇죠? 선물 매수. 네, 간단하죠? 선물 매수는 간단해요. 자, 선물 매수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콜 옵션 매수. 자, 매수는 뭐죠? 매수는 뭡니까? 네, 프리미엄을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 이거죠. 꼭 줘야 한다. 마스트. 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주어야 한다. 누구에게? 매도자에게 주는 거예요. 매도자에게. 그죠? 매도자에게. 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콜 옵션 매수자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자, 예상대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만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지수가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자, 362.50 행사 가격에 샀어요. 여기가 손익분기점이죠. 손익분기점이잖아요. 362.50. 물론 여기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네, 프리미엄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지수 상승에 베팅했는데 이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익분기점을 넘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하면은 프리미엄을 줬죠. 여기서 줄 때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1.20을 주고 샀다고 하면 1.20 네. 1포인트를 주고 샀다고 하면은 이번 25만원 주고 샀다고 25만원 1포인트가 25만원이니까 1포인트 곱하기 거리승수 25만원 1계약 25만원 주고 이제 샀습니다. 올라가요. 야 그러면 만기일에 가서 행사하면 돼요. 만기일에 가서 내가 이거 360.50이나 매수하겠다. 그럼 이제 청산하면은 지수가 400포인트나 올랐다 이거야. 자, 여기 이 지수, 여기서 샀으니까,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 차이를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자, 콜옵션. 매수자. 그러면 지수 상승에 베팅했는데 362.50에 샀는데 자 오르다가 이렇게 내려버렸어.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내려버렸습니다. 320.포인트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콜옵션 매수할 권리를 일기약 샀는데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이 이렇게 나는데 이거를 살 권리를 행사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뭘 하냐, 만기일에 가서 나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이 권리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손실이 크니까 내가 권리를 포기해버리겠다. 그러면 이 손실 난 거, 이거 제로예요, 제로. 네, 손실 제로가. 네. 그리고 뭐만 손해봅니까? 프리미엄. 요 프리미엄 지불한 것으로 손실이 한정되는 겁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소익은 극대화할 수 있지만 손실은 프리미엄으로 한정된다. 네, 이것이 콜옵션 매수자의 특징이고 수익 구조고요. 다음에는 풋 옵션 매도자 풋옵션 매도자 이거는 뭡니까?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풋옵션 자 362.50에 여기서 여기라고 그래요. 여기라고 생각하고 자 이게 지수가 이렇게 해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어요. 풋옵션 매도자는 있잖아요. 풋옵션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미리 지급받죠. 지불을 받잖아요. 지급받고 360.50 행사 가격에 1계약을 매도하는 거예요. 왜 매도하는 것은 풋옵션 매도는 지수가 상승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럼 상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면 이만큼 상승했는데 수익이 엄청나게 생겼죠. 수익이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이 상승을 다 받아낼 수 있느냐? 네.
받아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풋옵션 매수자가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1계약을 매수했는데 매수할 때 프리미엄을 줬어요. 프리미엄을 줬는데 지수가 하락한 게 아니고 상승해버려. 그러면 자기는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기일에 나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이다. 그런데 이게 손해가 났는데 내가 사냐? 못 산다 나는.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이 수익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가 돼요. 매도자의 수익은 아무리 많이 났어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권리자가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매도자는 이미 지급받은 프리미엄 이걸로 만족해야 돼요. 프리미엄 받은 걸로. 네, 그래서 풋옵션 매도자는 수익은 극대화하지 않고 제로가 되고 다만 수익은 이미 받은 프리미엄으로 한정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 문제는 끝났죠? 다음에 이제 지수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 자, 선물은 간단해요. 선물은 매도했습니다. 선물은 간단합니다. 선물은 지수 하락에 베팅했기 때문에 여기서 샀어요. 지수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선물은 지수 하락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 순익 분기점입니다. 362.50 행사 가격에 선물을 매도합니다. 선물을 매도했는데 선물을 싹 이렇게 마다가 짠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저 손익 분기점 여기. 야, 이거 하락했으니까 수익 생긴 거죠. 네. 손익 분기점에서부터 이만큼. 이것은 하락한 만큼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네. 극대화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극대화됐고요. 자, 반면에 362.50 손익분기점 여기인데 지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만큼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에 베팅했는데 지수가 상승해 버리면 이 상승한 만큼 손실은 극대화된다. 이제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물은 설명이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베팅한 게 뭐죠? 콜 옵션 매도죠. 콜 옵션 매도. 이거는 지수가 콜 옵션이라는 것은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상승하는 건데 매도를 지수가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하락에 베팅한 겁니다. 자, 근데 하락에 베팅했는데 매도자는 뭐를 받죠? 매수자에게 프리미엄을 미리 받잖아요. 프리미엄을 미리 받고 자, 362.50에 1계약을 매도합니다. 네, 매도할 때 프리미엄을 받아요. 프리미엄 받습니다. 이거는 이미 확정된 수익이에요. 프리미엄. 확정된 수익. 근데 확정된 수익인데 이제 나중에 봐야죠. 뺏길 수도 있어요. 네. 자, 확정된 수익은 그러니까 확정된 수익은 아니죠. 이미 받은 수익이죠. 근데 이거는 손실 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수가 하락에 베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362.50이라고 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락했으면 이 하락한
수익을 콜옵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못 받습니다. 수익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프리미엄을 준 매수자가 원래는 콜옵션 매수자는 지수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지수가 내려갔는데 자기가 이 콜옵션을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 프리미엄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콜옵션 매도자는 이 수익은 제로가 되고 다만 이미 받은 프리미엄으로 수익이 확정됩니다. 반면에 자, 이거는 이제 하락했을 때의 문제잖아요. 하락했을 때 문제예요. 자, 콜옵션 매도자, 지수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아니, 지수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지수 하락. 자, 362.50에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 매도자는 뭐를 받았죠?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수가 하락할 걸로 봤어요. 지수가 하락할 걸로 봤는데 지수가 하락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상승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한 만큼 수익 손실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손실은 극대화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콜옵션 매수자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지수가 상승했으니까 권리를 사죠.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러면 만기일에 가서 행사하겠다. 그러면 이건 줘야 돼요. 네, 줘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콜옵션 매도자는 여기는 손실인데 이미 지급받은 프리미엄을 제하고 여기 손실난 거 이만큼 손실난 것에서 이거를 제하고 나머지 손실 금액을 손해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콜옵션 매도자 얘기입니다. 콜옵션 매도자. 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풋 옵션 매수자. 자, 이거는 풋옵션 매수자는 뭡니까?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362.50에서 자,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여기 손익분기점이에요. 밑으로 안 가고 위로 안 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수익 난 거죠? 네. 하락한 만큼 수익은 극대화된 거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했죠. 그래서 살 권리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당연히 행사하죠. 네. 그러니까 수익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풋옵션 매수자. 이건 이제 하락에 성공한 경우인 거예요. 매수자. 지수 하락에 베팅한 거잖아요. 하락에 베팅했는데 자, 여기가 362.50이라고 해봐요. 여기가 자, 여기 손익분기점이라 자, 지수가 하락해야 성공하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예상 반대로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손실 다 물어내야 되나요? 네, 아니에요. 왜? 이미 이거를 살 때, 매수할 때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준 겁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콜옵션을 매수할 권리를 산 거예요. 권리. 매수할 권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권리를 행사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나 포기한다. 프리미엄만 주고 나 권리 포기한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손실이 났든 간에 손실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담 안 하고 프리미엄만 부담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포지션과 선물옵션 포지션과 이 만기 수익 구조 요거를 숙지하고 나서의 선물옵션의 수급 상황이나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만기일에 하는 거니까요. 중간에 청산하는 방법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어느 정도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중간 청산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청산은 지수의 변동성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성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그러니까 판단력이죠. 판단과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손실을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중간 청산 방법은 이렇게 해서 선물 옵션의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FOMC가 걸리죠. 지금 그 17일과 18일 오늘 아마 끝나면서 금리를 결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제가 안 봤는데요.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체킹하고 국내 시장에 대처를 또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JH 안손이었습니다.